はい、皆さん。1月25日、日曜日を覚えていますか? 네, 그날의 뉴스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제36대 국무총리이자 7번 선거에 나가서 7번 모두 당선이 됐던 정치인 이해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오, 그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감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별세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주워 듣게 되면서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찬의 회고록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먼저 회고록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52년 7월 10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에서 태어난 이해찬 씨는 어릴 때 산골에서 치열하게 놀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치열하게 놀아본 적은 없어서 참 부러운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핸드볼 대회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큰 도시에 가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 고향 대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대전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큰 도시를 경험을 못 했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큰 도시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시야가 트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어떤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어릴 때 했다는 거는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양계장을 했던 집안 덕분에 그 시절에 밥을 굶지는 않았고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위로 형님들과 좀 나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울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2살 차이 나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는데 뭐 성별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바깥일을 하시니까 집안에 단 둘이 있으니까 저도 동생하고 별로 싸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해찬 씨한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고 고향에서 면장을 하시면서 사람의 도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신망을 받는 면장님으로 통했다고 하고 자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아버지의 교육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 이해찬 씨는 서울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생의 낭만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군 트럭이 학교로 진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때 이해찬 씨는 허둥지둥 그 길로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에 학교가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고 해요. 아마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그날의 풍경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유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휴교령이 떨어지고 여기저기를 좀 배회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고향이나 가야겠다 해서 다시 청양에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랑 이제 밥상에서 마주 앉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닫았냐? 학생들은 다 집에 갔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아들 이해찬 씨는 네, 유신이라서 닫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니야.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독재란 말이야. 독재. 유신이 아니다. 4.19가 일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학생들이 다 사라지면 4.19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찬 씨는 그때까지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다음날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 이해찬 씨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식어만큼은 부인할 자가 없을 겁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설계자 이해찬 씨.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요. 일하는 국회의원, 송곳 같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면서 숨겨놓은 안기부 특활비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지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남다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선거 때마다 스마트한 전략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극심한 여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행정부 운영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정치인 이해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소에는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든 모르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지금 이 순간까지 저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이해찬 씨 같은 사람 덕분에 그 이전 세대나 아니면 다른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좀 더 내 의지대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실이 어느 순간 너무 한없이 감사해지더라고요. 비록 제 힘은 너무 미약해서 큰 일을 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이해찬 씨에 대한 조의의 뜻으로 이 책 한 권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해찬 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본 지배 구조가 왜 상층에 친일, 친미가 주류를 이루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된 뜻깊은 독서였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학교 교육이 왜 그렇게 엉망이었을까? 그 뒷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모의고사가 거래되던 그 방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 있었는지 정말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대선 하루 전날 기억하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죠.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했던 이유, 그 뒷배경을 회고록을 통해서 읽다 보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이 좀 한꺼번에 확 풀리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고요. 그때 또 아무런 비판의식을 갖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행시키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찬의 회고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선 저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신 분께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좀 부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찬의 회고록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을 현대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해찬의 신념, 또 그의 실행력과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이해찬의 회고록은 도움이 될 겁니다.